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인프라 가시화 프로젝트를 맡은 DICT 팀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프로젝트 개요, 백엔드 구성, 웹페이지 구성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가시화의 목표와 그와 관련된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프라 가시화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 컴퓨팅 서비스를 의미하고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외부에 위치한 리소스를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전산 관리를 온프레미스 방식, 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기기들을 회사 안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이는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부터 사용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리소스를 생성, 추가,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인프라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AWS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아마존 AWS를 이용해서 구축한 예시 클라우드의 조감도입니다. 저희 팀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프라를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여 다른 플랫폼 중에서 AWS를 이용하여 가시화 대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먼저 사용자 계정 전용 가상 네트워크인 Virtual Private Cloud, 즉 VPC를 제공합니다. VPC 내부에는 부분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는 서브넷을 생성해서 외부 인터넷과 연결할 서버들은 퍼블릭 서브넷, 외부와 연결이 안되고 중요한 데이터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을 설치합니다. 서버는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불립니다. 각 서브넷의 패킷 경로는 각 서브넷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라우팅 엔트리를 구성합니다. 보통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들은 외부 인터넷과 바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공개 IP를 가지고,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들은 사설 IP 주소로 갖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VPC와 외부 인터넷 사이 경계에 위치하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소스입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속한 서버들이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라우트하기 전에 인터넷 패킷의 사설 IP 주소를 공개 IP 주소로 변환시키는 서버입니다. 지금까지 AWS 인프라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인프라가 가시화가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기존의 클라우드 관리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사용자가 구축한 인프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WS 콘솔 페이지로 각 리소스 타입마다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서브넷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구축한 서브넷이 무엇이 있고 몇 개가 있는지, 현재 구동 상태의 서브넷 리소스에 관한 정보를 텍스트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VPC나 NAT 게이트웨이 등 다른 리소스의 정보들은 옆에 사이드바에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프라 관리자가 관리하는 리소스의 종류와 개수가 수천 대에서 수만 대까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자원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확인해야 할 양도 많아집니다. 위 그림처럼 각 리소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창을 참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인프라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번 클라우드 가시화 프로젝트의 목표는 API를 연동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시화하여 웹에 표현하고, 인프라의 구조를 복잡한 구성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UI와 UX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구성을 통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크게 클라이언트와 플라스크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클라이언트에서 플라스크 서버로 인프라 가시화 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API를 사용하여 AWS 서비스로 인프라와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럼 AWS에서는 서버가 요청한 인프라 데이터를 서버로 응답하고, 서버에서는 응답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프라 가시화 웹페이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서버 프로그램은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와 AWS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기반 SDK인 보터3를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표시할 웹페이지들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했고, D3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인프라 데이터를 가공하여 가시화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웹페이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성은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페이지, IAM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웹페이지 구성은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는 홈페이지로 처음으로 서버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한 짧은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페이지입니다.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구축한 인프라를 가시화된 결과물로 표시하는 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개의 사이드바와 가시화 결과물로 구성됩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는 구축된 인프라의 구성 리소스의 타입을 리스트로 나열하여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검색한 리소스에 관한 정보가 리소스 ID, 태그, 어트리뷰트 항목에 맞춰서 나타납니다. 중앙에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리소스들의 포함 관계와 연결 관계를 반영하여 중첩된 원과 선으로 인프라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리소스 관계에 대해 짧게 소개하자면, 포함 관계는 네트워크와 해당 네트워크에 속한 리소스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들은 각자 자신만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면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게 됩니다. 연결 관계는 리소스 사이의 데이터 통신 여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VPC 안에는 퍼블릭 서버넷 2개, 프라이빗 서버넷 4개가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지금 2개의 퍼블릭 서버넷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 빨간색 선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버넷들 안에 EC2 인스턴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중첩된 원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 3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단위 검색입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리소스 리스트에 있는 리소스 타입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리소스 타입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인프라에서 해당 타입의 리소스의 개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타입 항목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선택한 타입에 해당하는 리소스들의 ID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리소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해당 리소스에 대응되는 원은 확대가 되고, 오른쪽 사이드바로 리소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가시화 결과물의 배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롭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IAM 페이지입니다. IAM 페이지는 구축된 인프라에 등록된 IAM 보안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시화하는 페이지인데, 우선 IAM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약자로 자격증명에 기반하여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구축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그룹 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IAM 페이지에서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인원들의 계정마다 부여된 설정 권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AM 페이지에서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룹의 권한과 그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의 권한을 조직도 형태로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계정, 그룹, 사용자 계정 순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서는 그룹 또는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와 이름, 생성 날짜, 그리고 부여된 접근 권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